그러면 실수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겠네. 그냥 불치병이야. 못 고쳐. 그냥 그게 살아야 돼. 절망적이지. 뭔가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못 고치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뵈니까 우리 네네. 원영 원장님부터 인사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등수학 원장 원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파본원 고등방사 최진호입니다. 간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사나이. 네, 진호쌤 오늘은 어떤 주제죠?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실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실수. 진짜 많이 들어요, 사실. 할 때. 저 실수했어요. 뭐 했어요.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지 않나요?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뭐 실수도 실력이다. 전 어릴 때 그 얘기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실수도 실력이야. 맞아. 그러면 실수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겠네. 실수를 계속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겠네라고. 근데 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실수도 실력이라길래 뭐지? 그러면 열심히 하면 느는 건가 실수도? 실수란 건 실제로 이제 안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컨디션 영향이 되게 크죠. 맞아. 컨디션하고 급한 마음가짐이 되게 크죠. 보통 아이들이 실수를 했다는 상황을 보면 뭔가 급하게 뭔가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습관이 숙제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시험에 옮겨가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숙제를 처음 할 때부터 뭔가 정돈한 상태에서 시간을 마련해서 시간을 딱 풀면 좋은데 항상 수학 문제 풀면 급하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풀고 또 쉬운 문제를 때로는 등한시하기도 하고 또 빨리 쉬운 거 빨리 풀어버리고 어려운 거 풀어야지라는 전략이 평소에 이게 잘못 습관이 잡혔으니까 그게 시험 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이게 고칠 수 있는 실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불가피한 정말 내 오작동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 더하기 3이 5잖아. 근데 그때 6이라고 생각되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2 더하기 3인데 그걸 6이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거지. 머릿속에서 착오가 생겨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실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아니, 나만 진짜. 느낀 건가? 잠깐만, 진짜. 나만 느낀 거. 2 더하기 4가 6이 맞잖아. 2 더하기 3. 나 4라고 했다. 사람이 말하면 입에 차고가 지금.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1번의 답이 2고 2번의 답이 3이고 3번의 답이 4다? 뭐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 내가 4가 딱 나와 4번 그렇지 그거 이런다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이 내 컨트롤이 쉽지 않다고 저는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다양한 예를 들잖아요. 다 풀어놓고 답을 딴 걸죠. 그리고 못 발견해. 이게 시험 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 그 잔상이 남는다 그러죠. 뇌에 잔상이 남아서 자기가 연산이 틀려도 이걸 아무리 봐도 계속 미각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맞아.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이런 게 잡아내지 못해요. 난 실수라는 말을 잘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것 때문에 애들이 못 고치는 핑계를 대는 거지 애들이. 쉽게 틀리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내 수학적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맞죠. 난 아는데 그냥 계산을 틀렸어. 근데 실수라고 그 포장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 합리화가 되거든. 나는 못하는 건 아니고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저건 틀린 거니까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틀리잖아 이렇게. 제일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계산 틀리면 제목. 맞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평생. 진짜. 일반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네가 17년, 18년, 19년째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한다고 이걸 고칠 생각을 하냐고. 난 불치병이라고 하거든. 못 고쳐. 그냥 그게 살아야 돼. 절망적이지. 뭔가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못 고치는 거야? 왜 남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야. 안 고쳐진다니까. 이거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돼. 그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사기꾼들이야. 이건 못 고치는데 일시적으로 집중해서 줄일 수 있는 거지. 줄여서 일시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실수를 안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누적된 거야.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꼼꼼히 하고 정확한 내 컨트롤. 습관이 돼서 이게 쌓여서 지금 안 맞아. 하는데 이게 습관이야. 이걸 날강도처럼 지금 갑자기 뭘 연습하면 그럼 실수를 안 하는 법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농담을 다시 태어나라고 하잖아. 그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걸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이건 줄일 수 있어요. 그 줄인 상태로 수능장에서 나올 때까지를 사는 거야.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게 고쳤다고 착각하고 제가 친한 선생님도 있어요. 내가 설명이나 이럴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시켰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걔가 2번의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한 거야. 1학년 2학기 때. 그래서 걔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완치된 줄 알았어. 완치. 원래 잘하는 애였으니까 실수를 안 하니까 점수가 다 100점이잖아.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본 날 와서 울기 시작했어. 그냥 싹 시험 보고 집에 안 가고 울었다고. 왜? 1번 틀리고 3번 틀리고 6번 틀리고 덧셈 잘못하고 푼 거 다른 거 쓰고 문제 잘못 읽고. 그래서 흥분하셨구나. 계속 계속 흥분하시더라고. 이게 내가 걔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수능 끝나고 나올 때까지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고 살아야 돼.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기 때문에 그걸 고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고칠 수 없다고 보고 그냥 줄여서 일시적으로 안 할 수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유지하고 지속할 거냐 긴장하고 정도의 문제지. 물론 그래도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기본적인 요령을 줄 수 있긴 하죠. 아주 기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식 쓰는 것 자체부터가 맞아요. 나는 실수할 거라는 의지를 보이는 맞아. 이걸 지금 난- B라고 썼다? 이걸 B라고 썼는데 그 다음 주 이거 6으로 바뀐다. 맞아. 애들 이거 6으로 봐버린다. 맞아. 나 미쳐버린다니까. 왜 너 이거 6이라 썼어? 아 그러네요. 제일 많이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4랑 9를 헷갈려요. 이어 쓰거든 4. 아 그건 좀 그런데. Y 똑같아. 야 4, 9 Y 써봐. 4, 9 Y 똑같잖아. 똑같잖아. 심지어 야. 자기가 쓰라고 해도 중증 못 애들이 알아. 많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쳐야죠. 글자 똑바로 쓰고 줄 맞춰 쓰고 그 식 전개할 때 윗줄에 내가 뭘 썼는지 보고 당연히 밑에 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이 무조건 맞다 쓰는 거야. 이 글씨 저렇게 쓰면 안 된다. 진짜 싫어. 저거 보여줘요. 안돼. 우리 최진호 쌤 강의실입니다. 아니야. 3이야 M이야. 저거 3이야 M이야. 좀 뭔데? 오늘도 또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여튼저튼 간에 제가 계속 이제 원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애들이 실수했어요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여기서 지가 이게 실수인지 실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일단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오류는 뭐냐면 이걸 어머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란이 오는 거야. 우리 애는 잘하는데 실수 때문에 그랬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또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 하여튼. 그 말해줘야 돼 엄마한테. 맞아요. 이해 못해요. 얘가 잘하는데 실수를 해요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 아까 계속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일단 먼저 뭘 교육해야 되냐면 이게 실수인지 실력인지를 구분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연습시켜요. 이걸 못 봤지?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인 거라고. 이 조건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답을 도출해야 돼. 사실 그 중학교 때도 이게 좀비처럼 훈련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연립방정식에서 봐봐. 뭐 미영이의 속력과 뭐 수미의 속력해서 xy 두잖아요. 누구요? 미영이랑 뭐 수영이요 뭐. 아 옛날. 그냥 교과서에 있는 이름. 과거 사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언제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x를 두잖아. 그러면 xy를 연립해서 x를 구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마지막 물음에 답을 못해요. x 나왔어요. 근데 답이 틀려. 왜? 마지막 물음을 안 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실수라고 하면 그게 실력이거든 사실은. 언제 얘기했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연산을 계속 삑사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평소에 숙제 할 때 애들 적힌 거랑 실제 시험 이제 저희도 이제 실전 테스트를 막 보잖아요. 그 시험지에 애들이 적힌 그 풀이 과정이랑 딱 보여줬어. 너 둘이 같니? 말도 안 돼요. 그 진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한 노력이랑 평소에 그 숙제를 하려고 한 노력이 너무 차이 나니까 본인도 되게 당황해하죠. 훅 하고 했는데 이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고서 시험을 잘 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애들은 생각해요. 이제 문제를 이제 빨리 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인데 시간이 부족할 테니 이걸 빨리 풀고 다음 문제를 바로 풀어야 돼. 난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풀다가 그래서 실수가 제일 아래쪽 있죠. 그리고 맨 그래서 위도 잘 안 읽지 않나? 그쵸? 그냥 전체적으로 잘 안 읽어. 얘네는 전체 안 읽는데 완벽주의야. 그러니까 국어도 잘해. 맞아. 잘해. 수학은 국어를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어 하니까 최근에 발견한 아주 놀라운 점인데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걔는 동그라미 언제까지 치는데 이렇게 놀라워? 무의식 동그라미 치는데 왜 경우에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깊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고 생각 고등학교 학생 몇 명 있는데 그럼 남학생이 몇 명 있고 여학생이 몇 명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디에 동그라미 치냐면 깊은 애 동그라미 치고 생각 고등학교 학교에 동그라미 치고 갑자기 깊은 학교에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모든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돼요. 맞아.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변태야. 걔책 그냥 보면 이게 있잖아. 2,000개 있어. 2,000개 페이지에. 이것만 해? 르는 왜 동그라미 치는 거야? 얼른에 막 동그라미 쳐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영상 보고 학생 중에서 진짜 뜨끔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쌤들이 보통 뭐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x의 범위 그래.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체크하고 시작해야 돼요. 본인은 다 고려할까라는 걸 체크하면 안 돼. 그럼 펜을 왜 들고 있어요, 그래?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체크를 하라고요. 질문인데. 그렇잖아요. 맨날 로그 풀면 진수 조건 보라 했는데 맞아. 쓰고 시작하라고 해도 진수 친구야, 진수는 친구야, 이 친구를 항상 생각해야 돼 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맨날 틀리면 반응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 부족이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실력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까먹어서 생각 못했네, 실수했어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그거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실력인 거지. 박경태 쌤이 생각하는 실수 줄이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부터 아이들은 많은 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특히나 알 거예요. 변수 조건이나 혹은 주어진 수가 어떤 수인지 그건 확인하는 게 1번. 문제의 조건 확인 1번이고 2번 식을 쓸 때 글씨체는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 글씨체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 줄을 써야 돼요. 항상. 근데 급하게 풀다 보면 위에 걸 안 보고 그 밑에 줄 보는 수가 있어요. 항상 위에 내가 뭘 쓰는지 보고 그 다음 걸 쓰기. 이 두 가지만 되어도 저는 많은 애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실수를 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추가를 해보면 아이들이 평소에 숙제할 때 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수학을 한다는 친구들은 이 흐름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뒤에 단보고 뜩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훈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전에 가면 그 연산까지 끝맺으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분수 계산이나 소수 계산이 귀찮아서 스킵하는 친구들 진짜 많을걸요. 뜨끔했지 너야.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숙제를 내줄 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 자, 아까 못 고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안 할 수 있다고. 근데 고쳤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숙제할 때 시간 제거 풀라는 거랑 숙제했을 때 틀렸을 때 아까처럼 찍 걷다가 세모 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 그러냐면 진짜로. 계산 실수를 하면 거기다 실수라 크게 써놓고 이유를 써야 돼요. 덧셈을 못했건 뭐 이항을 잘못 시켰건 나눗셈을 못하건 여기다 써놓고 벽을 봐야 돼. 벽 보고 반성을 해야 돼. 이게 그렇게 안 살아서 안 고쳐지는 거야. 그냥 실수네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걸 자기가 잘못했을 때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처럼 근데 넘어가는 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걸 진짜 많이 해요. 평소에 이렇게 살아놓고 맨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해버린다고. 이렇게 살아놓고. 절대 안 돼요. 숙제할 때부터 시간을 체크를 하고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누적돼서 뭐가 바뀌는 거지. 맞아요. 그거 외에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추가적으로 시험을 더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던가 연습을 시키는 건데 그걸 한번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제공해주는 어떤 자료의 의미인 거지 숙제도 그렇고 그걸 대하는 본인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기가 실수라고 인식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의식이 필요해요.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계산 틀린 것도 계산을 표시하고 문제 위에 동그라미를 저는 일부러 표시를 했었어요. 계산일수록 저는 더 많이 표시했어요. 한 5개의 동그라미 표시하고 볼 때마다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루에 그 5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풀고 그 주 주말에 풀고 그 다음 주에 풀고 풀면서 그 얼마나 귀찮겠어요. 5번째 풀면 거의 다 알 정도인데 근데 그러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이런 멍청한 실수를 했었지 내가 이런 아쉬운 짓을 했었지 다음엔 안 그래라는 걸 좀 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난다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지. 그럼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고 한 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실수 줄이는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좀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더 맞추지 않을까.
그럼요. 실수 때문에 틀린